제5강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강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으로서 놓고 보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올라갑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울증이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요.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하고요. 자, 조심성이 증가하고요. 경직성이 증가하고요. 성에 대한 회고 시간이 증가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노인의 건강 문제의 특징을 옳은 것은 1.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병된다. 2. 한 번 치유되면 재발이 안 된다. 3.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 합병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 5.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짧다. 자, 노인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병되죠. 왜죠? 노인이 되면 몸, 신체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질병이 다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병되는 겁니다. 노화에 따른 질환. 자, 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능 저하로 인한 질환입니다. 기능 저하로 자, 몸에 습기가 없어져 피가 끈적끈적해서 피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동물성 음식에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몸에 안 좋은 때가 껴서 피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돼요? 식물성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3단계로 발전합니다. 1단계는 염증, 2단계는 천공, 3단계는 암. 이게 이제 노화에 따른 질환 정리한 겁니다. 모든 질환은 3단계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3단계.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요, 노화, 그 다음에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외부 자극이에요. 항상 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은 3단계로 발전하고요. 염증에서 시작해가지고 염증이 진화되면 구멍이 뚫리는 천공, 그리고 아예 그 염증이 썩어 들어가서 암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소화기계 구조. 소화는 뭐죠? 자, 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맛의 기능 저하로 미각이 둔화됩니다.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요.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더 잘 느낍니다. 쓴맛과 신맛은. 그래서 위가 기능이 떨어져서 속쓰림, 오심, 구토. 오심은 구토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입을 통해서 구강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요. 쫙 해서 식도로 해가지고 위로 가고요. 자, 위에 있을 때 뭐 간, 뭐 담낭, 이런 췌장 이런 데서 막 호르몬을 분비하죠. 소화액 이런 거. 그래가지고 십이지장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소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 변이로 나오는 겁니다. 대상자의 소화기계 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후각의 감소 여부 2. 혼돈이나 의식의 변화 3.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 여부 4. 속쓰림, 오심, 구토 증상 5. 운동 능력 및 감각 인지의 변화. 소화기계죠. 소화기계는 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소화기계는 먹고 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관련된 것이 속쓰림, 오심, 구토죠. 오심은 구토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후각은 후각, 자, 의식은 의식, 근력은 근력,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감각, 감각기관. 그래서 소화와 관련된 것은 속쓰림, 오심, 구토 증상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후각의 기능은 좋아진다. 2. 쓴맛과 신맛의 미각이 둔화된다. 3. 위산 분비의 증가로 소화 능력이 좋아진다. 4. 소화 능력의 저하로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 5. 췌장의 호르몬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진다.
노화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이 기능 저하입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기와 관련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5번이죠. 췌장의 호르몬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후각 기능은 후각 쪽과 관련된 거고요. 쓴맛과 신맛은 맛 기능이죠. 혀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산 분비가 증가한다 아니죠. 그러면 소화 능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죠. 떨어지는 거죠. 노화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 능력의 저하로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 소화 능력의 저하로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명확한 관련성은 없습니다. 5번은 명확하죠. 소화기가와 관련해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징 중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이유로 맞는 것은 1. 단맛과 쓴맛의 미각 저하 2. 미각과 후각의 기능 저하 3. 타핵과 위액 증가 4. 지방 흡수력 증가 5. 지방의 흡수력 감소 영양 부족입니다. 영양 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미각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각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맛을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어도요. 지방 흡수력이 감소해서 몸에 영양분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이 일어납니다. 소화기계에서는 위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가 질환이 3단계로 진화합니다. 염증, 천공, 암, 그래서 위염, 위궤양, 위암 이렇게 진화합니다. 자, 위염은요. 위가 명치 쪽에 있어서 위염이 있으면요. 통증이 있어요. 위궤양은 천공,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자,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줄까지 손상된 상태, 구멍이 뚫린 거죠. 중요한 거는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잠잘 때 새벽 1~2시에 이 구멍 때문에, 위에서 구멍 때문에 새벽에 이제 통증이 일어나요. 위궤양이. 위암은요, 조기 위암하고 진행성 위암이 있어요. 조기 위암은 초기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점막 하층에만. 진행성은요, 점막 하층을 지나 근육층 위로 뚫고 나온 거예요. 자, 위암의 원인은 짠 음식이나 염장식품 섭취이고요. 그리고 위암이 되면요, 몸무게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위암 정도 되면요, 위가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래요. 다음 노인 질환은 어느 질병인가? 위 점막의 염증으로 속쓰리고 특히 식후 3~4시간 경과 시에는 명치 부위의 통증. 1. 초기 위염 증상. 2. 만성 위염 증상. 3. 위궤양 증상. 4. 십이지장 궤양 증상. 5. 위경련 증상. 만성 위염 증상입니다. 이게 위염이죠. 명치 부위의 통증이 이게 위염이죠.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이 들 때 의심되는 질환은 1. 설사, 2. 위염, 3. 고혈압, 4. 당뇨병, 5. 대장암. 위가 무거운 거죠. 염증이 있어서. 그래서 위염입니다. 위에 염증이 있어서 위가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다음 노인 질환으로 알맞은 질병은 위 점막과 근육층까지 손상이 있다. 새벽 1~2시에 상복부 불편감이 발생한다. 1. 급성위염 2. 만성위염 3. 위궤양 4. 위암 5. 췌장암 위와 관련된 거죠. 위궤양이죠. 새벽 1~2시에 상복부 불편감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1.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자극 2. 흡연은 위궤양과 관련이 없다.
4. 위내 기생충 감염이 원인이다. 4. 규칙적인 식사. 5.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 위궤양도 질병입니다. 그래서 동물성을 먹어주면 질병이 걸리고요. 식물성이 건강한 음식입니다. 위궤양의 원인은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약, 해열제, 약으로 인한 위자극, 그 다음에 소화효소에 의한 위점막 손상, 그리고 위내 헬리고 박터균에 의한 감염 해서 위궤양과 관련된 원인 한번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처음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자극이죠. 그리고 흡연은 위궤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내 기생충은 여기에 없어요. 기생충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야 규칙적 식사는 오히려 위궤양의 원인이 아니죠.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음에 식이섬유도 뭐예요? 위궤양이 질병이라고 했을 때 건강식이니까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위궤양을 낫게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원인은 1번의 잘못된 식습관이 맞습니다. 위암의 증상으로 잘못된 것은 1. 서서히 진행되므로 증상이 거의 없다. 2.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3. 체중 증가. 4. 빈혈, 피로, 권태감. 5. 출혈, 토혈, 구토. 위암 정도 되면 위가 기능을 잘 못합니다. 이때. 그래서 그 체중 감소가 일어나요. 그리고 몸에 서서히 병이 진행돼요. 그래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대장암 원인은 고지방, 동물성이죠. 자, 고칼로리, 저섬유소 이게 동물성이에요. 이게 동물성이에요. 동물성은 건강하지 않는 거, 않은 음식, 동물성.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은 건강함, 동물성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 그렇게. 대장암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1. 위염의 가족력, 2. 간경화, 3.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음주, 4.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여식의 섭취, 5. 대장염 가족약. 자, 4번이죠. 대장암의 가족력이에요. 대장염이 아니죠. 대장암에 대한 얘기니까요. 대장암 치료 중인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식품은 식물성이죠. 1. 라면, 2. 피자, 3. 삼겹살, 4. 현미밥, 5. 명란젓. 현미밥입니다. 명란젓. 자, 이 젓이 짜죠. 그래서 이것은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젓갈류 이런 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게 젓갈류, 자, 고기류, 가공식품, 조개류, 새우, 이런 거, 카페인 음료, 다 동물성. 그러면 식물성, 보리밥, 생선, 생선도 등푸른 생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콩류, 두부, 사과, 감자, 식이섬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등푸른 생선 이런 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대장암 대상자의 수술 후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 통곡식, 생채소, 2. 소고기와 돼지고기, 3. 훈제 통조림 연어, 4. 염장식품, 5. 굴젓. 대장암이죠. 자, 이거는 식물성을 먹어주면 되죠. 식물성하고 동물성. 식물성을 먹어주면 건강한 거예요.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소화기 관련 질환은 체중 감소,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현. 1. 간암, 2. 위염, 3. 대장암, 4. 위궤양, 5. 위암. 대장암과 관련된 거죠. 자, 대장암, 자, 보면
설사, 변비, 혈변, 체중 감소, 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뭐다?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설사와 변비입니다. 이번 시간에 뭐라고요? 설사와 변비. 설사. 설사는 뭐예요? 물 같은 대변. 원인은 하재 남용이에요. 음식물 섭취를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거 어떠한 경우에도 물은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질환일 때만 물을 적게 마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물을 섭취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사일 때는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 운동이 활발하면요. 설사가 쫙쫙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변비는 뭐죠? 자, 된똥이죠.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과 다락의 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장의 운동량 증가로 변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변비는 몸 속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비를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식물성 식이섬유 이걸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약이에요. 요양보호사가 약을 다룰 수가 없어요. 대신 물을 여기에서는 만병통치약처럼 물을 섭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은 그냥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하루에 수차례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한다. 2. 녹차나 커피를 제공한다. 3. 지사제를 바로 제공한다. 4. 섬유질 음식을 많이 제공한다. 5. 몸은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설사죠. 설사는 물 같은 똥이죠. 자, 그래서 몸은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겁니다. 물은요. 우리 몸에 만병통치할 것 같아요. 왜냐? 요양보호사가 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라서 할 수 없어요. 대신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 장 운동을 하면요. 설사가 나오죠. 그래서 증가시키는 음식 하면 안 되죠. 녹차나 커피는 우리가 식물성하고 동물성에서 식물성은 건강식, 동물성은 건강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지사제가 설사의 원인이 되죠. 지사제가. 섬유질 음식을 많이 제공한다. 섬유질은요. 변비에서. 왜냐하면 설사는 변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비위간으로 영양액을 제공받은 대상자가 설사를 계속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1. 탈수, 2. 부종, 3. 구토, 4. 고혈압, 5. 소변량 증가. 자, 비위간으로 영양액을 제공받은 대상자 설사를 계속할 때 해야 되는 건 주의해서 관찰 탈수입니다. 탈수. 자,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 영양이 그 밥이에요. 물로 된 밥이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영양액. 그걸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우리가 요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필요하면 암기해도 됩니다. 비위관 주입이 너무 빠를 경우 생길 수 있는 질환은 1. 변비, 2. 부종, 3. 오한, 4. 설사, 5. 변실금. 비위관이 뭐냐면 코에서부터 위까지 관을 연결해서 영양액을 주입하는 게 비위관이죠. 그러면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주입하는데 너무 빠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요, 설사입니다. 그러면 설사가 왜 일어나느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설사는 우리 몸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때요,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관 주입이 너무 빠르면 우리 몸의 신체에 급격한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몸은 그 영양액을요, 뭘로 받아들이냐면
신체 어떤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설사를 해서 밖으로 배출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사가 나오는 겁니다. 설사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설사,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세요. 설사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사의 지시 없이 처음부터 지사제를 사용한다. 2. 몸을 차갑게 유지한다. 3.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한다. 4.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를 많이 섭취한다. 5. 기생충이 원인인 경우 진정제를 투약한다.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거죠. 설사할 때.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지사제, 진정제, 약은요. 의료행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 이런 거는 동물성 음식은 안 되죠. 자, 몸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죠. 설사가 왜 나오냐면 몸이 차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변비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규칙적인 식사 습관 2. 수분 섭취의 감소 3. 우유의 섭취 4. 식물성 식이섬유의 섭취 5. 걷기, 줄넘기, 달리기 등 운동하기. 변비는요. 우리 몸에 수분이 적어져서 된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 섭취의 감소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 이거는 식물성하고 동물성, 예, 식물성이죠. 건강, 몸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우유의 섭취, 우유가 몸속에 들어가면 이것도 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유가 또 변비가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식물성 식이섬유도 건강식이죠. 그 다음에 운동이 건강식이죠. 식물성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거 수분 섭취 감소 이거 뺀 나머지들은 다 식물성이고요. 수분 섭취 감소가 동물성입니다. 이게 비건강한 거예요. 변비 대상자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초콜릿을 많이 먹도록 한다. 2. 계란을 많이 먹도록 한다. 3.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4. 물을 거의 마시지 않도록 한다. 5. 장에 좋지 않은 섬유질 음식을 피한다. 옳은 것이죠.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 장에 좋은 음식을 섬유질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요. 물을 마시게 해주면 좋습니다. 노인의 변비 치료와 예방으로 틀린 것은 1. 식이섬유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다. 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3. 빈번한 하제 사용. 4. 우유 섭취. 5.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배변 습관. 틀린 겁니다. 틀린 거는 3번이죠. 빈번한 하제 사용. 이거에 자 빈번한 하제 사용을 해서 뭐예요? 변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변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머지는 치료가 되는 거고요. 노인에게서 변비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1. 장운동 증가 2. 규칙적인 운동 3. 근육 긴장도 증가 4. 충분한 수분 섭취 5. 하제의 과도한 사용 변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과도한 하제의 사용입니다. 과도한 하제의 사용 나머지들은 뭐 다 이 기능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연하 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2. 설사 3. 위염 4. 청색증 5. 빈혈 연하 곤란이 뭐냐면 삼키기 어려운 거예요. 자, 삼키기 어려워하는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변비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씹는 것이 어려워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요. 섬유 시기에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왜? 연하곤란이 뭐예요? 씹는 것이 어려워서 삼키기 어려운 환자가 연하곤란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그 다음에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겨요. 왜 소화 능력이 저하되죠? 자, 잘 씹지 못하니까 제대로 삼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하곤란은. 그러니까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소화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변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연하곤란이. 노인에게 변비가 많은 이유로 오른 것은 1. 과도한 섬유질 섭취 2. 근육 긴장도 증가 3. 과도한 수분 섭취 4. 잦은 하재 사용 5. 과도한 과일 섭취. 자, 변비가 많은 이유 잦은 하재 사용이죠. 배변하고 싶은 느낌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배변을 할 수 없는 분변 매복이 생길 위험이 많은 질환은 분변 매복이 그냥 변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매복이 숨는 거잖아요. 변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비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게 편합니다. 분변 매복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1. 설사 2. 장염 3. 변비 4. 변실금 5. 장내가스. 분변 매복의 원인으로는 변비가 맞습니다.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비의 치료 및 예방에 운동이 좋은 이유로 오른 것은 1. 식욕을 줄여준다 2. 식사량을 줄여준다 3. 배변 횟수를 줄여준다 4. 대장 반사를 줄여준다 5. 장 운동력을 높여준다. 변비에 운동이 좋은 이유는요. 장 운동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장 운동력을 높여줘서 변비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운동이. 반대로 설사는요. 설사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설사가 있을 때는 운동을 좀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설사와 변비는. 변비는요, 변이 몸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물성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식물성. 그래서 고섬유질, 식이섬유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먹어주는 겁니다. 동물성을 먹어주는 게 아닙니다. 변비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보는 횟수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줄인다. 2. 걷기, 줄넘기, 달리기 등 적극적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4. 우유는 장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삼가한다. 5. 약물요법을 우선 사용하는 효과가 없으면 비약물요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변비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방법은 고섬유질 음식. 고섬유질이 식물성이죠. 식물성 섬유질. 그렇게. 왜냐하면 변은 몸속에 있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걸 빼내기 위해서는 식물성을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세요.